그러니까 우리는 선입관에 중동은 하나인데 왜 이렇게 복잡하냐라는 것은 당연히 복잡할 수밖에 없네요. 복잡한 게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우리가 그 복잡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우리의 큰 오해죠. 네, 안녕하십니까.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의 박현호입니다. 그러니까 중동이라는 지역은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게요. 1, 2차 세계대전 때 나라의 틀을 잡아서 만든 곳이 이 중동의 여러 국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중동이라는 지역을 크게 영국과 프랑스가 압도적으로 지배를 했고 그 지배에서 벗어나면서 국가가 만들어졌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국가를 만든 건 새로운 경험이에요. 우리는 이제 다들 한국말을 쓰니까 한국말을 쓰는 사람들끼리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다른 문제가 없는데 이쪽 지역은 훨씬 더 땅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말을 쓰는 사람들이 한 나라에 묶이기도 해요. 당연히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국경이라는 것도 식민주의자들이 그어놓은 거고 그어놓은 질서 속에서 사람들이 그 틀 안에서 살다 보니까 이게 내 땅이냐 네 땅이냐라고 싸우게 되고 기본적으로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팔레스타인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시작이 됐지만 팔레스타인 문제만 복잡한 건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문제를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일단 좀 제껴두고 그럼 팔레스타인 아니어도 그럼 무슨 문제가 있느냐? 중동에는 자기 말을 다르게 쓰는데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어떤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쿠르드인들과 발로치 사람들입니다. 나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쿠르드인들은요, 쿠르드어는 이란어 계통의 언어인데 지금의 페르시아 사람들과 말이 통하지 않아요. 아주 오래전에 이게 분화가 돼가지고 쿠르드 사람들은 3천만 명이 넘는데 이들은 네 나라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네 곳으로 조각났어요. 그러니까 시리아, 튀르키예, 이란, 이라크. 당연히 쿠르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발로치 사람들도 페르시아와 같은 언어 계통인데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보통 통계마다 좀 다른데 1,000만 명은 되거든요. 이들이 살고 있는 땅이 세 나라로 나눠져 있어요. 이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 쿠르드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있고 발로치도 발로치 독립운동을 하고 있고 이제 이런 그 나라에서 진압을 하고 있고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폭탄이 던지고 사람이 죽고 그러는 겁니다. 국가랑 틀 안에 있다 보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 다 무슬림이잖아. 무슬림이면 다 똑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그럼 한국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그리스도인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언어는 같지만 그래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과 뭐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그리스도이니까 한 나라를 만들거나 생각이 같은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무슬림이라도 다 생각이 다 다르고 그들이 쓰는 말이 다르고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나라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못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불만을 품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한 나라를 만들려고 싸우겠죠. 그래서 중동은 시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시끄러운 겁니다. 가장 크게 대비되는 구역들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예, 중동이라는 지역을 종교적으로 보면 순니파 사람들과 시아파 사람들 나눌 수 있죠. 언어적으로 보면은 그 틀이 다시 또 나눠지는데 아랍어를 쓰는 사람, 페르시아어 계통의 말을 쓰는 사람, 투르크어 계통의 말을 쓰는 사람 이게 나눠져요. 예를 들면은 걸프 지역 지금의 그 아라비아 반도 지역에 있는 아랍어 쓰는 사람들이 저쪽 북아프리카에 있는 모로코 이런 사람들과 말이 100% 그냥 통할다고 생각하는 것은 꿈을 깨야 됩니다. 사투리가 심하니까. 그럼 튀르크어는 어떠냐? 튀르크어도요. 지금 튀르키예하고 아제르바이잔은 말이 통해요. 거의 문제없이 통해요. 그러나 여기에서 더 나아가가지고 동쪽으로 가면 튀르크메니스탄이 있죠. 키르기즈스탄이 있죠. 카자흐스탄이 있죠. 우즈베키스탄이 있죠. 이런 나라들에 완벽하게 통하지는 않거든요. 편차가 있어요. 그래서 특징적인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이란어거든요. 이란어라는 게 있어요. 이란어는 인도 이란어에서 파생된 건데 인도 이란어가 둘로 나눠요. 지금의 인도와 이란어 계통으로 나뉘는 거거든요. 인도 말과 이란 말이 같은 말이었어요. 아주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는. 힌디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힌디어. 산스크리트와 고대 이란어는 같은 계통의 언어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란어의 계통으로 말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많아요. 쿠르드어도 이란어 계통이죠. 페르시아어도 이란어 계통이죠. 발로치도 이란어 계통이죠. 루르어도 이란어 계통이죠. 파슈토도 이란어 계통이죠. 이런 언어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는 곳이 다 다르고 그러니까 중동이라는 것을 하나로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땅인데 큰 땅에서 여러 다양한 문제가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입관에 중동은 하나인데 왜 이렇게 복잡하냐라는 것은 당연히 복잡할 수밖에 없네요. 복잡한 게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우리가 그 복잡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우리의 큰 오해죠.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은 원래 오스만 투르크가 지배하던 지역이거든요. 1914년에 오스만 투르크가 1차 세계대전에 끼어들어서 18년에 패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오스만 제국이 해체되면서 팔레스타인도 역시 오스만 제국에서 영국이 가져가거든요. 종전하기 직전에. 유럽에서 박해를 받았던 유대인들, 시온주의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에 정착하게 됐고 그러면서 기존에 살고 있었던 아랍어를 쓰는 팔레스타인 사람과 유럽에서 온 시온주의 유대인들과의 다툼으로 오늘날까지 싸움이 이어지는 겁니다. 처음 시작했었을 때 그 인구 비율이라는 게 거의 96% 이상의 아랍인들이 이쪽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밀려났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시온에 유대인 국가를 세운다라는 거 구호가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 땅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아랍인들이 살고 있었던 땅입니다. 아랍인들과 같이 이 땅에서 같이 살겠다고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아랍인들을 쫓아내고 시온주의의 유대인들의 땅을 만들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아랍인들은 전쟁에서 밀리고 난민으로 쫓겨나고 다 이러한 고통을 겪고 있고 지금은 뭐 거의 다 많은 땅을 다 뺏겼고 남은 곳은 지금 요르단강 서안 지역과 가자 지역밖에 없는 거죠. 가자는 지금 완전히 초토화되고 있고요. 그게 이제 가장 큰 중동에서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 없이는 중동에는 평화가 없죠. 방법은 몇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장 잔인한 방법은 양쪽이 다 서로 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예 이 팔레스타인 땅에 완전한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유대인 국가가 쓰거나 완전한 아랍 국가가 쓰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면 두 번째는 그럼 땅을 나눠서 두 국가로 가자. 문제는 이제 그러면 두 국가로 가면 국경을 어떻게 할 것이냐. 1967년 6월 5일에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으로 시작한 게 6.1 전쟁이고요. 6.1 전쟁에서 땅을 많이 뺏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쟁 전에 6월 4일 국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동의한다 하더라도 또 문제가 되는 게 예루살렘을 양쪽 다 서로가 수도로 삼겠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안 되죠. 이런 문제들이 얽혀서 이것도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요. 아예 한 나라로 가는 게 어떠냐. 나라 이름을 바꾸다 하더라도 팔레스타인 사람과 유대인들이 아예 한 나라를 같이 만들어서 민주적으로 투표하면서 살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이거는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시온주의자들이 팔레스타인에서 시온주의 국가인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그랬을 때는 유대인의 국가를 세우려고 그러는 거지 아랍인들과 함께하는 국가를 세우려는 건 아니거든요. 시온주의의 이상을 버려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로는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내가 시온주의는 버리고 아랍인들과 같이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민주주의로 살겠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랍인들이 너무 출생률이 높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투표를 하면 나중에는 이게 아랍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스테이트 하나의 국가란도 어려운 거예요. 또 하나 나오는 건 이스라엘에서 주로 얘기하는 건데 야 니네 다 아랍 사람들 아니냐. 그러면 팔레스타인에 있는 아랍 사람들을 가자 지구는 원래 이집트가 지배했던 곳이니까 가자 지구에 있는 아랍인들은 이집트로 그다음에 요르단강 서안에 있는 지역은 그냥 요르단이 갖고 가면 되지 않겠느냐.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뭐가 문제가 되느냐. 요르단과 이집트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지금까지 70년 이상 팔레스타인 국가를 얘기를 해왔는데 그럼 두 나라가 다 그걸 망쳐버리는 거잖아요. 못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요 1년에 인구가 거의 200만 명씩 늘어나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인구가 한 500만 가자만 해도 한 200만이 넘는데 그걸 또 받으라고 이집트가 반국가 단체로 지정한 게 무슬림 형제단이거든요. 그래서 무슬림 형제단은 국가 전복의 혐의를 받아서 체포되거나 얘네들 안 그러면 도망가거든요. 그런데 하마스가 이 무슬림 형제단에서 파생된 거예요.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마스가 몇 명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받아들인다? 그러면 국가적으로는 이집트는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보적으로. 그래서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럼 요르단은 니네들은 괜찮지 않느냐? 아니면 요르단은 또 하는 얘기 있죠. 니네가 요르단 역사를 몰라서 하는 얘기지 이미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들어와가지고 요르단을 전복하고 왕정을 없애려고 했던 역사도 있는데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런 문제가 없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게 해결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운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스라엘이 오케이 그래 뭐 두 국가로 세운다. 가자 지역과 요르단강 서안을 해서요. 니네 아랍 국가 세워라. 그리고 우리가 공존하자. 이스라엘이 그런데 니네 국가니까 군대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군대를 가지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얘네들 언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니까. 군대 없는 국가가 그게 우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란과 이스라엘은 원래 굉장히 친한 나라였습니다. 이란은 1950년 3월 달에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했고요. 1953년 이래로 이란이 친서방 정책을 취하기 시작하면서 이란의 안보 측면, 국방 측면에서 이스라엘이 많이 도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란의 국방이나 안보 측면에서 무기를 팔고 군사 조직을 결성하는 걸 도와주고 이란은 가지고 있는 게 제일 많은 게 석유니까 이스라엘에 석유를 제공하고 그래서 무기와 석유의
오래 맞바꾸면서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했죠. 근데 이 관계가 무너진 건 1979년 이란 혁명이 나면서 이란 혁명이 어떻게 이란을 바꿨냐면 친미, 친이스라엘 세속 왕정이었거든요. 79년 이전에는. 근데 그거를 반미, 반이스라엘, 이슬람 공화정으로 바꾼 겁니다. 79년을 기점으로 이란은 전혀 다른 나라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이란은 서로 사이가 나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특히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이란의 눈이 굉장히 차갑죠. 현재 이란은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국가 자체로 인정하지 않고 아예 상대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이란 선수가 레슬링 선수인데 오늘 경기에서 이기면 결승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선수하고 싸우게 된다. 이스라엘 선수는 이미 결승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이란 선수는 이 경기에서 집니다. 일부러. 아예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아예 인정을 안 해요. 신뢰가 있나요? 예, 신뢰가 있어요. 선수가 이길 수 있었는데 거기 코치가 계속 치면서 져야 돼 그래가지고 결국엔 져요. 4강전에서는 이스라엘이 먼저 경기가 끝났다. 이란이 지금 4강전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올라갔다. 그러면 이란은 이 경기 포기할 겁니다. 국가 인정 안 해요. 당연히 이스라엘 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란에 들어올 수 없는 거고 그림자 취급을 해요. 아니 이란이 이스라엘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뭐 굳이 2000km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과 왜 그렇게 팔레스타인 문제 갖고 싸우냐고 그러는데 이란의 혁명의 모토가요. 억압받는 자를 해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억압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해방시키는 게 이란 혁명의 완성이에요. 이란에서는 왕에게 고통받는 이란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이슬람 공화정을 세웠잖아요. 자 이제 그러면 팔레스타인에서 고통받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한 국가를 세우는 게 이란의 목표인 거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 독립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지원을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가 나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2005년 같은 경우에는 이란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는 발언도 했고 그런 강경한 발언들을 했고 사실은 이제 안 해도 될 발언들인데 그런 강경책이 나오고 서로가 이제 적대시하면서 특히 이란이 핵을 가지려 한다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한 게 2002년부터거든요. 그때부터 줄기차게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암살 작전, 폭파 작전, 그다음에 바이러스 신기 작전으로 해서 이란의 핵 개발을 계속 저지하려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이를 더 나쁘게 만들었죠. 네, 그러니까 이란 핵과학자들의 명단을 IAEA에서 받았는데 사실 이란이 그 핵포탄을 만들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평화적인 개발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IAEA가 그런 문건으로 달라고 그랬을 때 문건에는 이제 과학자들 이름이 있으니까 안 주려고 그랬는데 그건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비밀을 지켜주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문건이 이제 노출이 됐죠.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암살을 당하는데 예를 들면은 출근하려는 차 밑에다가 폭탄을 심어놔서 시동 걸 때 터진다든지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와서 차 옆에다가 폭탄을 붙이고 가는 거죠. 그럼 차가 터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과학자들을 독살, 피격, 폭파 이런 걸로 6명을 죽였죠. 예, 당연히 부인하죠. 그런데 이제 잡힌 사람들을 취조하고 해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모사드에 포섭돼서 그랬다고 이란에서는 발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SNS에서 뜨겁게 달구는 예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있어요. Christians United for Jerusalem 그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프레이어 팀이라는 것도 있고 그 예루살렘 프레이어 팀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에다 뭘 세웠냐면 입간판을요 2028년 10월 28일이 이란의 종말이라고 써놨어요. 이란의 지금 현재 정권의 종말이다. 현재 아야톨라 정권, 아야톨라는 종교 지도자를 얘기하거든요. 아야톨라 정권의 종말이라고 써놨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란이 2015년에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시온주의 정권은 25년 안에 끝날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2015년에서 25년이면 2040년이잖아요. 최고 지도자가 한 말에 따라서 이란 여러 곳에 이스라엘 종말을 카운트 다운하는 시계들 다 설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깎아 나가는 거죠. 얼마 안 남았다고. 작년이죠. 전쟁 전에 하메네이 지도자가 연설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모로 이스라엘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시점이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 전에 20년이나 25년 후에는 시온주의 정권이라는 게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빠르게 될지도 모르겠다. 이스라엘이 건국 80주년을 못 볼 것이다. 이스라엘이 80주년을 못 볼 것이다.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건국을 했으니까 2028년이죠. 202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10월 28일이라고 한 건데 그럼 왜 10월 28일이냐? 이란역은 페르시아역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쓰는 달력은 좀 다릅니다. 근데 태양력은 태양력이고요.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기원전 539년에
당시 페르시아 황제의 쿠로슈 황제가 있거든요. 성경책에는 고레스로 나옵니다. 황제가 신바빌로니아 제국에서 전쟁에서 이겨서 메소포타미아를 정복한 날이에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유대인들이 읽는 히브리 성경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읽는 구약 성경 이사야서 45장 1절에 나옵니다. 45장 1절에 나와가지고 고레스를 한껏 치켜 세우거든요. 유대인들이 당시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어요. 쿠로슈 황제가 메소포타미아를 정복하고 유대인들을 해방시키고 유대인들이 고향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이게 이제 이날이 10월 28일이다. 한쪽에서는 이스라엘이 더 이상 80년을 못 볼 것이다라고 이란 쪽에서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2028년 5월 14일 전에 이스라엘이 사라진다는 얘기고, 시온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다. 2028년 10월 28일에 쿠로슈 황제가 유대인들을 해방하듯이 유대인들을 못된 이 아야톨라 정권의 도전으로부터 살려서 아야톨라 정권을 없앨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거는 쿠로슈 황제의 후손들이 지금 현재 이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니 쿠로슈 황제가 이란의 조상인데 그럼 이란 사람들이 쿠로슈를 좋아할 텐데 그런 말 하는 게 이상하지 않느냐 그러는데, 왜 그게 그렇게 되냐면 현 이란 정권에서는 쿠로슈 황제를 막 좋아하고 사랑하고 막 이 사람의 기념일을 막 따르고 하는 사람들은 현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이란에서. 예, 반정 세력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스라엘과 연결되는 겁니다. 유독 시끄러운 나라들은 어쨌든 이스라엘과 뭐 이쪽. 네, 이스라엘과 이란이죠. 메인이죠. 예. 근데 이란이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을 때리지는 않고 항상 그림자 전쟁을 해오는 거고, 그런데 이제 지난 4월 13일에 이란이 직접 때렸고, 이스라엘도 4월 19일에 직접 때렸죠. 왜 4월 19일로 잡았냐면, 그날이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생일 선물이다 하고, 22일부터는 유대인들의 큰 명절인 유월절 명절이거든요. 그럼 그 유월절 명절 때 공격하면은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미리 당겨서 공격을 한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따지자 그러면 유럽의 크리스찬들이죠. 유럽의 크리스찬들이 문제죠. 유럽의 크리스찬들이 유대인들을 박해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인간 취급을 제대로 했더라면, 그들이 굳이 자기가 살던 땅을 버리고 조상의 땅으로 오겠다고 할 일이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역사 속에서 많은 고통을 받았죠. 강자로부터.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누구를 잘 믿지는 않습니다. 미군이 이스라엘과 작전을 하다 보면 이스라엘군이 절대 미군의 편지 안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데요. 이제 그 설명하는 미군 장교의 말은 이스라엘이 워낙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고통을 겪고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스스로 싸우는 그런 거가 하나의 규정이 됐다 얘기예요. 뭐 좋은 점이죠, 사실은. 아무리 우방국이라도 그 우방국 밑에서 작전 지휘를 받고 하는 것보다는 1대1로 해서 작전한다는 거, 그건 아주 훌륭한 거라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시온주의의 문제는 결국에는 유대인들을 못 살게 굴었던 유럽인들이 문제고,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누가 있느냐? 유럽인들이다. 유대인들을 박해를 해서 자기네들이 그걸 유럽 내에서 해결을 했어야 되는 건데, 자기네들은 또 같이 살기는 싫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유럽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시온주의를 지지한 게 아니냐, 그런 비판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우리가 보면은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이 받은 고통들이 참 참담해요.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면서도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일하고 있는 걸 보면은 다시 또 다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아니 그렇게 고통을 받고 힘든 게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들이 왜 다른 사람에게 그 고통을 똑같이 주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복수를 받을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같이 살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문제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팔레스타인 문제의 시작은 근본적으로 따져가면 유대인들을 박해한 유럽인들의 문제고, 또 다른 문제를 찾냐면 이들이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시온주의를 주창하면서 도저히 유럽에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시온주로 돌아가서 시온에서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들어오는 건 이해는 가는데, 그런데 자기네들이 나라를 세우려는 땅에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 같이 살 방법을 했어야 되는 건데 같이 살 방법을 찾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 다 꼬인 겁니다. 영국이 벨포어 선언이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실 정확하게 국가는 아니에요. National Home for the Jewish People이에요. National Home for the Jewish People을 만드는데 영국이 지지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편지가 그 유명한 벨포어 외무장관이 로스차일드 경한테 준 편지거든요. 벨포어 외무장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팔레스타인에 사는 수많은 아랍 사람들보다 유대인들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책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공존이라는 건 애초부터 찾아보기 어려운 단어였죠. 중동은 항상 강대국들이 좌지우지하려고 했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중동이 뭐 예루살렘이 있어서? 아니요. 중동이 이슬람이 중요해서? 아닙니다. 중동에 석유가 있기 때문에. 웨슬리 클락 전 나토 사령관, 웨슬리 클락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석유 없는 중동은 아프리카다. 그 누구도 개입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석유가 없다면. 그러니까 석유가 있기 때문에 중동에 문제가 되는 거고, 계속적으로 중동에 개입하려고 그러는 거고, 힘 있는 나라들은 다 그렇죠. 오히려 석유가 없다면 아무 나라도 관심 갖지 않겠죠. 잔인한 거죠.
중국은 중동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중국도 산유국이긴 해요. 그러나 중국이 쓸 수 있는 석유의 20%만 자국에서 생산을 하고 나머지 80%는 수입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 중동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은 중동의 여러 국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고, 미국은 단순하게 이 중동 국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게 아니라 패권을 휘둘렀었잖아요. 예, 그 패권을 놓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중국을 잡으려고 잠시 중동을 비워도 중국이 중동에서 활보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미국의 목적이기 때문에 중국이 여러 중동 국가들과 경제 계획을 세우면서 조금씩 들어오는 거를 못마땅히 생각하고 막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패권 정쟁은 중동에서 계속되고 있다. 네. 우리가 석유가 없기 때문에 에너지 자원으로서 너무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중동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되고요. 다만 제가 한 가지 불편한 게 있어요. 중동 석유는 좋아하고 중동에서 돈 버는 건 좋아하는데 그 사람들을 자꾸만 무슬림이라고 얕보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러한 입장은 좀 버렸으면 좋겠다. 이슬람을 더 좋게 볼 것도 없고 더 나쁘게 볼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 보면 되는데 우리가 인식론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미워하지 말자. 이유 없이 미워하지 말자. 네.